오늘은 입체 도형의 부피 중에서 이제 사각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각기둥은 아래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랑 비슷한 사각기둥부터 밑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인 것까지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부피를 구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각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면의 모양을 놓고서 위로 높아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흔히 이제 밑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거나 정사각형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사각 기둥은 우리가 육면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모든 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정육면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각을 가진 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있는 거의 부피는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제 사각기둥의 부피라는 거는 그 사각형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이제 밑면의 넓이에다가 이 기둥의 높이가 곱해져야 되는 거는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을 가진 직사각형,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들이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지금 이렇게 생긴 A와 B가 다른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A와 B의 곱으로 나타날 거고, B 대신 여기도 A, 그러니까 두 변이 이제 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A 곱하기 A니까 이제 A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밑면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기둥의 부피는 그대로 넓이 구했던 A 곱하기 B에다가 높이값 D까지만 곱해지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A 곱하기 D. 그래서 왜 높이를 곱해주느냐 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이 넓이가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진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종이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D만큼 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사각형 중에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돼 있던 애가 옆으로 약간 삐스듬하게 기울어진 형태.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두 쌍이 평행이어야 되죠. 자, 지금 보면 마주보는 한 쌍 평행, 이쪽이랑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 평행. 이렇게 생긴 애들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평행사변형 모양의 밑면을 가진 사각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은 똑같이 밑면의 넓이에 요거 곱해지는 건 같아요. 핵심은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밑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인데, 지금 얘는 보면은 문제에서 어떤 값을 줬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나오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바닥에 있는 이 아래 변의 길이와 높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이 변이 아니라 높이를 주는. 평행사변형은 잘 보게 되면은, 이 꼭지점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렸다고 볼 때 보여지는 요 흐린 하늘색으로 표시한 삼각형과 여기 빈 공간 삼각형을 보면은 두 개가 직각이고, 세로 길이는 같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라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도 같죠. 그래서 이거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얘랑 얘는 합동이에요. 그러면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보여지는 두 개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쪽에 있는 흐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옮겨서 이 빈자리에 끼워 넣게 되면 이건 결국 이런 모양으로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이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지는 A 곱하기 H, 이렇게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간혹 삼각비를 같이 배웠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직각삼각형 해가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더 배운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 A와 H 값 말고 이 사이에 있는 끼인 각하고 이렇게 생긴 기울어진 변의 길이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저는 삼각비로 쓰는 것까지 하는 걸 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sin x를 하게 되면 요 b 대 요것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b분의 h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h는 b 곱하기 sin x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a 곱하기 h였다면 이 h 자리에 대신 이렇게 삼각비로 구하는 h값이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밑면 넓이만 구했으면은 그 다음은 기둥의 높이만 곱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바꿔넣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식으로 보는 거가 훨씬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랫변의 길이하고 높이를 줬을 때는 쉬워요. 자, 아랫변의 길이가 5고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7이고 얘를 기둥으로 만들어서 높이가 10짜리 각기둥을 만들었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대로 이 두 값을 곱해주면 되니까 7, 5, 35.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부피는 구해놓은 자, 밑면의 넓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저는 D로 H 값이 헷갈릴까봐 D로 표시를 했어요. 자, 각 기둥에 높이를 더 곱해주면 되니까 350이 되버리겠죠. 자,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알려주지 않고 대신 이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려줬어요. 제가 조금 쉬운 각도를 하느라고 30도를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사인 30도는 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8이라면 이쪽은 4가 돼야 되는 그 삼각비의 30도, 45도, 뭐 60도는 이제 많이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러면은 여기가 8이라면 이쪽은 4가 나와야 되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h 값이 계산에 의해서 4라는 거가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9, 4 밑면의 넓이가 9, 4, 36이 되는 거고 똑같이 높이가 10인 각기둥을 만든다면은 V는 요 S에다가 10을 곱해서 360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더 복잡하게 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다른 형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이제 사다리꼴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다리꼴은 앞에 했던 평행사변형하고 연결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는 구하지 못해서 지금 얘를 하나 더 복사본을 만들어서 반대쪽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합동인 애고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여기랑 여기는 지금 평행인 거고 이쪽도 평행이 나와서 앞에서 했던 평행사변형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아랫변 A, 윗변 B. 근데 지금 이렇게 합쳐놓게 되면 이만큼이 A였고 이게 B니까 자, 한 변이 A 더하기 B 그리고 높이는 H인 평행사변형 넓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대신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2배로 늘려서 큰 이렇게 2배로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계산을 했었으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한 거에 2분의 1을 해줘야 이 진하게 생긴 사다리꼴 한 개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도 역시 부피 구하는 거는 계속 다 똑같아요. 밑면 넓이만 구했다면 각기둥 높이를 곱해줘라. 자, 이 넓이를 구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을 해주고 2분의 1을 하고 요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진 상태의 넓이를 구하는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각기둥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공식은 똑같아요. 사다리꼴의 모양이 좀 다르게 생긴 자 이런 케이스여도 똑같이 놓고 하나 더 복사한 거를 돌려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 H 값을 써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앞에 평행사변형 할 때 나왔던 것처럼 이 H 값을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H 값을 안 알려주고 대신 이렇게 다른 한 변의 길이하고 요 사이에 있는 각을 알려준다든지 뭐 아니면 여기랑 여기 길이를 알려주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h를 구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변형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에서의 사다리꼴 모양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우선 여기서부터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사다리꼴은 항상 이렇게 2배로 만들어서 자, 2배를 만들면 그림이 대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2배를 해서 한 거니까 우리는 반을 나눠줘야 되고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면 여기 7, 여기 3이겠죠? 여기는 7이고 그러니까 한쪽 변은 10, 그 다음에 높이는 5.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누면 50이고 2로 나눴으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5가 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높이가 10만큼 튀어나온 각 기둥을 만들었다면 얘는 구한 면적에다가 높이값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건 250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얘는 요걸 안 알려준 케이스예요. 똑같이 이제 사다리꼴인데 이 h값을 주지 않고 네가 구해서 한번 해보렴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처럼 얘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끼인 각 주고 이쪽 변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넓이를 구하기 전에 먼저 h값을 알아야 되는데 h값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얘를 먼저 썼네요. 사인 60도를 해보면 사인 60도는 이렇게 사인이 돼야 되니까 6분의 h가 되고 그러면 이 h값은 6 곱하기 사인 60도가 돼야 되는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거는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렇게 2배로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을 구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있어야 된다. 빠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변은 7 더하기 3이 되니까 이쪽은 10. 높이는 지금 여기서 구했죠? 3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30 나누기 2니까 15 루트 3 여기까지가 이 밑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거고 그럼 부피는 밑면 넓이에다가 만들어지는 각기둥의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다 각기둥의 높이는 전부 다 10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150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뭐 사각형의 모양을 또 다른 것들 더 복잡한 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어렵게 만든 것다 뿐이지 이게 기둥으로 됐을 때 부피가 어려워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연습을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